결혼생활 3년 차. 나와 수진이의 달콤한 신혼생활은 남들이 보기에도 부러울 만큼 평온하고 행복했다. 비록 지방 출장이 잦은 직업 특성상 일주일의 절반 이상을 집에서 떨어져 보내야 했지만 우리 사이의 신뢰는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다. 언제나 나를 배웅하며 환하게 웃어주던 수진이의 얼굴, 그리고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문 너머로 풍겨오던 따뜻한 된장찌개 냄새는 찌든 출장길의 피로를 단숨에 날려버리는 나의 가장 큰 비타민이었다. 내가 없는 동안 혼자 넓은 집을 지키며 외롭고 무서웠을 텐데도 수진이는 내 앞에서 단 한 번도 힘든 기색을 내비치지 않는 천사 같은 아내였다. 게다가 내게는 친형제나 다름없는 고등학교 때부터의 절친 민우가 있었다. 민우는 내가 출장을 갈 때마다 혼자 남을 수진이를 걱정하는 나를 보며 늘 든든하게 어깨를 토닥여주던 녀석이었다. 야, 민성아, 너 또 출장 가냐? 재수 씨 혼자 두기 걱정되면 나한테 언제든 말해. 내가 가끔 들여다보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도와줄 테니까 일이나 똑바로 하고 와라. 민우의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 마침 이번 주에는 민우의 32번째 생일이 끼어 있었다. 나는 오랜 시간 동안 내 곁을 지켜준 소중한 친구를 위해 조금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평소 옷에 관심이 많은 녀석을 위해 백화점을 몇 바퀴나 돌며 고른 맞춤형 고급 셔츠였다. 민우의 탄탄한 체형에 딱 맞아떨어지는 실루엣과 세련된 네이비 컬러의 원단이 녀석에게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았다. 생일 당일 저녁, 나와 수진이 그리고 민우는 우리 집 거실에 모여 단란하게 생일 파티를 열었다. 수진이가 정성껏 차려준 미역국과 갈비찜을 먹으며 우리는 옛날 이야기를 꽃피웠다. 식사가 끝날 무렵 나는 아껴두었던 쇼핑백을 민우에게 쓱 내밀었다. 자, 이거 네 생일 선물. 내가 너 생각하면서 특별히 고른 셔츠다. 마음에 들지 모르겠네. 민우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쇼핑백에서 셔츠를 꺼내들었다. 녀석의 입꼬리가 귀에 걸릴 듯이 올라갔다. 와, 민성아, 이거 진짜 내 스타일이다. 원단 장난 아닌데? 고맙다. 진짜 잘 입을게. 민우는 그 자리에서 바로 셔츠를 몸에 대보며 연신 감탄을 터뜨렸고 곁에서 지켜보던 수진이도 박수를 치며 환하게 웃었다. 민우 씨한테 정말 잘 어울려요. 우리 남편이 민우 씨 생일이라고 며칠 전부터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그 모습을 보며 내 마음속은 뿌듯함과 행복으로 가득 차올랐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와 가장 믿음직한 친구가 이렇게 한자리에서 웃고 있는 모습을 보니 나는 정말 복받은 놈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술잔이 몇 차례 더 오가고 슬슬 자리가 마무리될 때쯤 나는 민우의 잔에 술을 따르며 넌지시 부탁을 건넸다. 민우야, 알다시피 내가 다음 주부터 또 한 달 동안 장기 지방 출장을 가야 하거든. 이번에는 기간이 좀 길어서 마음이 영 안 놓인다. 내가 집 비우는 동안 수진이 혼자 있으면 심심하기도 하고 무슨 일 생길까 봐 걱정되니까. 네가 시간 날 때 가끔 들러서 밥도 좀 같이 먹어주고 집안에 고장난 거 있으면 좀 봐주라. 부탁한다 임마. 내 진심 어린 부탁에 민우는 내 잔에 술을 채워주며 아주 진지하고 듬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라, 민성아. 네가 나 믿고 부탁하는데 당연히 그래야지. 재수 씨는 내가 동생처럼 잘 챙길 테니까 넌 진짜 아무 걱정 말고 일만 열심히 하고 와. 알았지? 그렇게 뻔뻔하고 대담한 가면을 쓴 녀석의 눈빛을 나는 어리석게도 깊은 우정의 증거라고 굳게 믿어버렸다. 친구를 배웅하고 거실 정리까지 모두 마친 늦은 밤, 침대에 눕자 수진이가 내 품으로 쏙 파고들었다. 나는 수진이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쓸어내리며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여보, 다음 주부터 나 오래 비우는데 정말 미안해. 혼자 많이 심심하고 외로울 텐데. 그러자 수진이가 내 가슴팍에 손을 얹고 나를 올려다보며 배시시 미소를 지었다. 자기야, 안 그래도 나 자기가 출장 가 있는 동안 지루하지 않게 보낼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 방법? 무슨 방법? 내가 의아해하며 묻자 수진이는 눈을 반짝이며 평소와는 조금 다른 묘한 목소리로 나직하게 속삭였다. 나 말이야, 자기가 없는 동안 혼자 집에서 보내는 일상을 영상으로 찍어서 브이로그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해. 그러면 외로움도 덜하고 시간도 금방 갈 것 같아서. 어때 자기야? 재밌을 것 같지 않아? 그것이 우리 관계를 파멸로 이끌 거대한 비극의 서막이라는 것을 나는 그때 꿈에도 알지 못했다. 수진이가 브이로그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나는 그저 평범한 주부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한 귀여운 취미 생활쯤으로 생각했다. 자기야, 나 요즘 일상이 너무 심심해서 소소하게 일상 영상이라도 찍어볼까 해. 생글생글 웃으며 내어주는 과일을 받아먹을 때까지만 해도 내 아내의 눈빛에 그런 음험한 욕망이 숨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오히려 나는 잦은 출장 때문에 늘 아내를 혼자 두는 것이 미안했기에 그녀의 새로운 도전을 온 마음으로 응원했다. 필요한 최고급 카메라도 사주고 편집용 노트북도 가장 좋은 성능으로 맞춰주며 아내의 환한 미소를 보는 것 자체가 내 행복이었다.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 수진이의 취미 생활이 본격화되면서 집안의 공기가 조금씩 기묘하게 뒤틀리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그녀의 외모 변화였다. 평소에는 집에서 편안한 트레이닝복 차림에 머리를 대충 묶고 있던 수진이가 어느 순간부터 집안에서도 완벽하게 화장을 하고 화려한 옷을 입기 시작했다. 구독자들한테 예쁜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 수진이는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짙게 바르고는 생긋 웃었지만 내 눈에는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낯설게 느껴졌다. 화장품 냄새가 거실을 가득 채울 때마다 알 수 없는 이질감이 목을 죄어왔다. 더욱 이상한 것은 핸드폰에 대한 그녀의 집착이었다. 수진이는 언제나 핸드폰을 화면이 바닥으로 향하게 내려놓았고 화장실에 갈 때나 베란다에 빨래를 널러 갈 때조차 손에서 놓지 않았다. 하루는 소파 위에 덩그러니 놓인 그녀의 핸드폰 화면에 알림이 울리기에 무심코 손을 뻗었다. 그때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수진이가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달려와 내 손에서 핸드폰을 가로챘다. 뭐 하는 거야? 왜 남의 전화를 함부로 봐? 순간 얼어붙은 나를 보며 수진이는 아차 싶었는지 이내 목소리를 부드럽게 내리깔며 변명을 늘어놓았다. 아, 미안해 자기야. 내가 놀라서 그랬어. 요즘 브이로그 채널 계정 해킹이 유행이라. 보안 때문에 예민해서 그래. 비밀번호도 다 바꾸고 계정 관리 철저히 하느라 그랬으니까 오해하지 마. 어? 그녀는 내 팔짱을 끼며 애교를 부렸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는 쎄한 의구심에 싹이 트기 시작했다. 보안 때문이라기엔 수진이의 눈빛이 너무나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알던 조용하고 수줍음 많던 아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감추려는 듯한 초조함만 맴돌았다. 그러던 어느 날 또다시 지방으로 3박 4일간 출장을 떠나야 하는 날이 찾아왔다. 출근 가방에 짐을 챙겨 넣으며 거실로 나오는데 안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굳이 들으려던 것은 아니었지만 문틈 사이로 흘러나오는 수진이의 다급하면서도 은밀한 목소리가 내 발걸음을 그대로 붙잡았다. 맞아. 그 인간 오늘 오후에 내려가면 이번 주 내내 집 비워. 어차피 출장 길게 잡혀서 올라올 일 절대 없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이번 주 우리 스케줄 완전 널널해. 그러니까 자기가 말했던 그때 그 시간대로 와. 귓가를 파고드는 수진이의 속삭임은 평소 나에게 보여주던 다정한 목목소리와는 차원이 다른 진득하고 낯선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순간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 멍해졌고 손에 쥐고 있던 출장 가방의 손잡이가 차갑게 굳어들어갔다. 이번 주 일정이 널널하다니. 도대체 누구와 무엇을 하려고 내가 없는 집을 비워둔다는 말인가. 아내의 은밀한 통화 소리가 조용한 안방 안에 유령처럼 맴돌고 있었다. 출장지에서의 밤은 유독 길고 쓸쓸했다. 낯선 호텔방의 딱딱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자니 집 마당에 두고 온 온기와 아내 수진이의 웃음소리가 사무치게 그리워졌다. 요즘 들어 부쩍 핸드폰을 숨기고 예민하게 굴던 수진이의 모습이 마음에 걸렸지만 내가 워낙 집을 자주 비우다 보니 외로워서 생긴 투정일 거라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내가 더 잘해야지, 내가 더 사랑해주면 되지.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달래려 수진이가 새로 올렸다던 브이로그 영상을 틀었다. 화면 속 수진이는 여느 때처럼 밝고 예쁜 모습이었다. 오늘은 남편이 좋아하는 찌개를 끓여볼 거예요 라며 조잘거리는 목소리를 들으니 가슴속 응어리가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화면 너머로 보이는 우리 집 주방, 늘 쓰던 냄비와 도마 소리까지 모든 게 평화롭고 아늑해 보였다.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는 말이 이런 걸까? 나는 입가에 미소를 띤 채 영상을 한 번 더 앞으로 돌려 자세히 보기 시작했다. 수진이의 작은 손짓 하나, 표정 하나하나를 놓치고 싶지 않아 화면을 꽉 차게 확대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수진이가 가스레인지 앞에서 국자를 들고 환하게 웃으며 요리에 집중하고 있는 순간 주방 너머 거스름하게 비치는 거실 베란다 통유리창에
아주 낯선 실루엣이 잡혔다. 처음에는 그냥 가구 그림자나 빛이 굴절되어 생긴 착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영상을 멈추고 화면을 더 크게 확대하자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것은 명백한 사람의 형상이었다. 우리 집 거실 소파에 아주 편안한 자세로 기대어 앉아 주방에 있는 수진이를 바라보고 있는 한 남자의 실루엣. 내가 없는 나의 집, 오직 아내 혼자만 있어야 할 그 고요한 공간에 다른 누군가가 함께 숨쉬고 있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손끝에서부터 차가운 소름이 돋아났다. 수진이는 카메라를 보며 혼잣말을 하는 게 아니었다. 카메라 뒤 혹은 거실에 앉아 있는 누군가를 향해 눈빛을 보내고 속삭이고 있었던 것이다. 말도 안 돼. 이게 지금 뭐야? 나는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몇 번이나 뒤로 돌려 멈춤 버튼을 눌렀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기분이었다. 숨이 가빠오고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흐릿하게 비친 유리에 초점을 맞추고 화면의 밝기를 최대로 올렸다. 그리고 그 남자의 형상이 조금 더 선명해진 순간 내 시선은 그가 입고 있는 옷에 꽂혔다. 거실 창문에 얼핏 반사된 남자의 상반신에는 아주 낯익은 패턴과 핏의 셔츠가 걸쳐져 있었다. 독특한 기세 모양, 왼쪽 가슴에 새겨진 작은 자수 로고. 그것은 몇 주 전 내가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나의 절친한 친구 민우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오랜 시간 고민하고 골라 선물했던 바로 그 특별한 디자인의 셔츠였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실루 ETS에 내 눈을 의심하며 나는 얼어붙은 채 화면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 창문에 비친 남자의 실루엣을 본 순간 내 심장은 그대로 바닥으로 뚝 떨어지는 것 같았다. 손이 덜덜 떨려서 스마트폰을 제대로 쥐고 있을 수가 없었다. 화면을 몇 번이나 뒤로 돌려보고 일시 정지를 누르고 손가락으로 화면을 최대한 확대해 보았다. 흐릿한 유리창 너머로 비친 남자의 형태. 하지만 수진이는 혼자 요리 채널을 운영한다고 하지 않았던가? 내가 출장을 간 사이 우리 집 거실에 왜 다른 남자가 자연스럽게 서 있는 거지? 머릿속이 복잡해지면서 온갖 나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아니야, 그냥 배달기사거나 택배기사일 수도 있어. 아니면 친척일지도 모르잖아.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애썼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수진이가 요즘 들어 부쩍 외모에 신경을 쓰고 스마트폰 비밀번호를 바꾸며 나를 경계하던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출장지 숙소의 차가운 침대에 앉아 밤새도록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다. 수진이의 공개된 브이로그 채널뿐만 아니라 그녀가 사용할 만한 다른 아이디, 이메일 주소, SNS 계정들을 샅샅이 추적했다. 남편이라는 사람이 아내를 의심하며 뒷조사를 하고 있다는 비참함보다 진실을 알아야겠다는 집착이 나를 완전히 지배해버렸다. 새벽 4시가 넘어갈 무렵 내 눈을 의심케 하는 비밀 계정 하나를 찾아냈다. 그것은 수진이가 완전히 다른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던 비공개에 가까운 또 다른 비밀 브이로그 채널이었다. 구독자는 불과 몇 명 되지 않았지만 그곳에 올라온 영상들의 썸네일을 보는 순간 내 숨이 완전히 멎어버렸다. 첫 번째 영상을 재생했다. 화면 속에는 내가 출장을 떠나 텅 비어 있어야 할 우리 집 식탁이 담겨 있었다. 은은한 조명 아래 고급 와인 2잔이 놓여 있었고 스테이크와 파스타가 예쁘게 플레이팅되어 있었다. 수진이는 카메라를 향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누군가에게 음식을 먹여주고 있었다. 내가 사준 프레시한 리넨 앞치마를 입은 채로 말이다. 자기야, 맛 어때? 내가 오직 자기를 위해서만 준비한 거야. 화면 밖에서 들려오는 수진이의 목소리는 너무나 달콤해서 소름이 돋았다. 나와 있을 때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애교 섞인 콧소리와 다정한 말투였다. 카메라는 수진이의 시선을 따라 움직였고 영상 속에는 수진이의 손을 다정하게 맞잡는 한 남자의 굵은 손목이 등장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다른 영상들에서도 배신감의 파편들이 쏟아져 나왔다. 내가 땀 흘리며 일하고 있던 그 수많은 출장 날 동안 우리 집 침실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누워 발을 맞대고 장난을 치는 모습. 거실 소파에 기대어 함께 영화를 보며 백허그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다. 영상이 바뀔 때마다 내 세계가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가장 믿었던 아내가 내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우리의 보금자리에서 다른 놈을 끌어들여 사랑을 속삭이고 있었다니. 피가 거꾸로 솟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당장이라도 집으로 쫓아가 수진이의 덜미를 잡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더 중요한 것을 찾아야 했다. 내 가정을 처참하게 짓밟은 그 파렴치한 새끼가 도대체 누구인지 확인해야 했다. 눈을 부릅뜨고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러나 그 남자는 치밀했다. 아니면 수진이가 일부러 숨겨준 것일까? 모든 영상에서 남자의 얼굴은 교묘하게 잘려 있거나 역광으로 어둡게 처리되어 있었고 목소리 또한 낮게 웅얼거리는 소리로만 들려 정확히 분간할 수가 없었다. 넓은 어깨, 언뜻 보이는 짧은 머리칼, 그리고 손목에 찬 시계의 실루엣만 보일 뿐이었다. 분명 내 주변이나 수진이의 주변에서 본 듯한 낯익은 체구였지만 결정적인 얼굴이 보이지 않아 누구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대체 누구야? 어떤 새끼야? 어둠 속에서 나는 지겨진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화면 속 남자의 가려진 얼굴을 보며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고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비명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내 완벽했던 삶을 지옥으로 만든 그 남자의 정체를 나는 반드시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야만 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다. 화면 속에서 수진이와 다정하게 웃고 떠들던 그 남자의 실루엣이 내 머릿속을 뱅뱅 맴돌았다. 출장지 호텔 침대에 걸터 앉은 내 온몸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더 이상 1초도 참을 수 없었다. 나는 곧바로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가지도 않아 수진이가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자기야, 출장 잘 끝났어? 웬일로 이 시간에 전화를 다 했대? 그 가식적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다. 나는 감정을 억누르며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물었다. 수진아, 지금 어디야? 응? 나 당연히 집이지. 왜 그래? 목소리가 무슨 일이 있어? 너 지금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오늘 올린 브이로그 영상에 나온 그 남자 누구야? 거실 유리창에 비친 그 새끼 누구냐고. 순간 수화기 너머로 지독한 정적이 흐르다. 수진이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폰을 타고 그대로 전해졌다. 당황한 게 분명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수진이는 이내 한숨을 크게 쉬더니 오히려 나를 타박하는 어조로 톡 쏘아붙였다. 하, 자기 진짜 왜 그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남자라니? 무슨 창문에 남자가 비쳤다고 그래? 나 지금 집에서 혼자 청소하고 있었거든? 내가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숨길 생각 하지 마. 그 은밀한 부계정 영상들은 또 뭔데? 둘이 아주 다정하게 밥 먹고 난리도 아니더만. 자기 지금 요즘 출장 자주 다닌다고 스트레스 받아서 예민해진 거 아니야? 진짜 어이가 없네. 아, 그거. 낮에 보일러랑 전등이 자꾸 깜빡거려서 전기 수리 기사님 부른 거 말하는구나. 기사님이 왔다 갔다 하신 게 창문에 비친 거겠지? 그걸 가지고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야? 어떻게 나를 못 믿고 이렇게 몰아세울 수가 있어? 진짜 너무하다, 민성 씨. 적반하장도 유분수였다. 수진이는 오히려 자기가 피해자인 양 목소리를 높이며 나를 의심증 환자로 몰아갔다.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가득 묻어 있었지만 나는 이미 그녀의 가식 너머에 숨겨진 거짓말을 눈치채고 있었다. 수리기사라니? 수리기사가 집에서 아내의 허리를 감싸 안고 다정하게 스킨십을 한단 말인가? 말도 안 되는 변명에 헛웃음이 나왔다. 수진이는 계속해서 내가 일 때문에 너무 과민 반응을 보이는 거라며 당장 내려와서 자기 눈을 보고 사과하라고 떽떽거렸다. 됐어, 끊어. 더 들어줄 가치도 없었다. 전화를 뚝 끊어버린 뒤 나는 침대에 폰을 던져버렸다.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팠다. 수진이의 변명을 곧이곧대로 믿을 바보는 아니었다. 심장이 요동치는 것을 가라앉히며 나는 다시 노트북 앞으로 다가갔다. 내 눈으로 직접 모든 진실을 확인해야만 했다. 수진이가 숨겨놓은 그 비밀 계정, 그 추악한 기록들의 첫 시작이 언제부터였는지 알아야 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쥐고 그 비밀 브이로그 채널의 가장 첫 번째 영상, 즉 가장 오래된 과거의 영상들을 하나씩 스크롤하기 위해 마우스 휠을 내렸다. 내 아내와 그 이름 모를 상간남이 언제부터 내 집을 유린하고 있었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겠다는 일념뿐이었다. 영상을 뒤로, 더 과거로 돌리던 중 내 시선이 어떤 한 날짜에 멈춰 섰다. 불과 몇 달 전, 내가 장기 지방 출장을 떠나며 집이 걱정되어
내 가장 소중한 절친인 민우에게 우리 집 문 단속 잘 되어 있는지 가끔 들여다봐 달라고 신신당부하며 부탁했던 바로 그날 밤의 날짜였다. 화면 속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어두운 거실, 은은한 스탠드 조명 아래에서 수진이가 와인잔 2개를 세팅하고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현관문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한 남자가 자연스럽게 집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수진이는 환하게 웃으며 그 남자의 목을 껴안았고 남자는 그녀의 허리를 감싸주며 고개를 숙여 입을 맞췄다. 화면이 밝아지며 남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난 순간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내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다 못해 그대로 얼어붙는 것만 같았다. 수진이의 허리를 안고 있던 그 남자의 몸에는 내가 지난 생일에 내 손으로 직접 골라 선물했던 그 한정판 셔츠가 입혀져 있었다. 그리고 그 셔츠 위로 드러난 얼굴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내 대학교 동창이자 베스트 프렌드, 바로 민우였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손이 덜덜 떨렸다. 수진이의 목소리는 너무나 당당했고 오히려 나를 의부증 환자 취급하며 몰아세웠다. 전기 기사였다고? 거짓말. 내 눈으로 똑똑히 본 그 다정한 실루엣과 숨겨진 브이로그 채널의 영상들은 절대 단순한 오해일 수가 없었다. 나는 타들어가는 심장을 부여잡고 다시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다. 화면 속에는 수진이의 비밀 채널에 올라와 있는 가장 최근 영상이 재생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재생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납처럼 무거웠다. 화면이 켜지자 내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다. 다름 아닌 나와 수진이가 함께 고르고 꾸몄던 우리의 안방, 그리고 우리의 신혼 침대였다. 수진이는 얇은 슬립 차림으로 와인잔을 들고 침대 위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내가 출장을 갈 때면 보여주던 쓸쓸함 따위는 전혀 없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매혹적인 미소를 지으며 카메라 너머에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윽고 화면 속으로 한 남자의 손이 쑥 들어왔다. 그 남자는 수진이의 와인잔에 자신의 잔을 부딪히더니 이내 자연스럽게 수진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수진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 남자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귀를 찢을 것처럼 크게 들렸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기분이었다. 두 사람은 우리의 신혼 침대 위에서 서로의 입술을 탐닉하며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내가 밤낮으로 땀 흘려 일하며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해 집을 비운 그 시간에 그들은 내 침대 위에서 추악한 짓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다. 배신감과 모욕감에 눈물이 핑 돌았다. 주먹을 얼마나 세게 쥐었는지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아파왔지만 그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을 만큼 큰 충격이었다. 그때였다. 화면 속의 남자가 수진이를 더 깊게 끌어안으며 고개를 내 쪽으로, 그러니까 카메라 방향으로 천천히 돌렸다. 그의 얼굴이 조명을 받아 선명하게 드러난 순간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헛구역질이 나올 것만 같았다. 말도 안 돼. 진짜 말도 안 돼. 화면 속에서 수진이와 입을 맞추고 있는 그 남자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내 불알 친구 민우였다. 내가 출장 갈 때마다 혼자 있을 수진이가 걱정돼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집도 가끔 들여다봐 달라고 부탁했던 바로 그 민우였다. 게다가 민우가 입고 있는 그 셔츠는 지난달 그의 생일날 내가 고르고 골라 선물했던 바로 그 특별한 브랜드의 셔츠였다. 머릿속에서 과거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출장길에 오르며 민우에게 수진이 혼자 있으니까 오며 가며 집 좀 신경 써줘라 하고 웃으며 말했던 내 모습이 떠올랐다. 그때 민우는 든든하게 웃으며 걱정 말고 다녀오라고 내 어깨를 두드렸었다. 그 모든 게 연기였다. 내가 내 손으로 직접 호랑이를 집 안으로 들인 꼴이었다. 수진이와 민우,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와 가장 신뢰하는 친구가 한순간에 가장 잔인한 가해자가 되어 내 등에 칼을 꽂았다. 더 소름 끼치는 것은 두 사람이 렌즈를 바라보며 비웃듯 미소를 지었다는 점이다. 철저하게 속아 넘어간 나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내가 그토록 순진하게 두 사람을 믿고 의지하며 건넸던 배려와 부탁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완벽한 알리바이가 되어주고 있었던 것이다. 내 소중한 보금자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두 사람의 은밀하고 대담한 놀이터로 변해 있었다. 출장지에서 민우와 수진의 배신을 목격한 그 순간 내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손이 덜덜 떨려 스마트폰을 제대로 쥐고 있을 수조차 없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고 머릿속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하얗게 탈색되어 버렸다.
내가 그렇게 믿었던 내 아내와 내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었던 유일한 절친이 나를 기만하고 있었다니. 나는 당장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서울행 기차표를 끊었다. 당장 집으로 달려가 그 더러운 인간들의 멱살을 잡고 다 끝내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내가 숨을 헐떡이며 기차에 올라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내 손 안의 화면이 검게 변했다. 집안의 홈카메라 연결이 끊어졌다는 알림이 떴다. 아차 싶었다. 내가 비밀 브이로그를 확인하고 수진에게 전화를 걸어 몰아세웠던 것이 화근이었다. 그 눈치 빠른 인간들이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것을 알아채고 카메라 전원을 뽑아버린 게 분명했다. 민우와 수진은 내가 출장을 취소하고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눈치채고 대비를 시작한 것이었다. 서울에 도착해 집 문을 열었을 때 집안은 섬뜩할 정도로 조용했다. 온기가 단 1도 남아있지 않은 싸늘한 공기만이 나를 반겼다. 수진은 이미 짐을 챙겨 집을 나간 뒤였다. 그리고 그들이 준비한 역공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치밀하고 잔인했다. 다음 날 아침부터 내 휴대폰은 불이 나기 시작했다. 고등학교 동창들, 대학 선후배들, 심지어 오랜 비즈니스 파트너들까지 나에게 전화를 걸어와 실망했다는 뉘앙스로 말을 건넸다. 민우가 선수 친 것이었다. 그 마당발 같은 인맥과 뻔뻔한 말재주를 이용해 내가 평소에 수진을 의처증 환자처럼 의심하고 심지어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 수진이 집을 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 주변 사람들은 십수년 동안 다정했던 민우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고 순식간에 나는 아내를 괴롭힌 쓰레기 남편이 되어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어 갔다. 그게 끝이 아니었다. 며칠 뒤 장모님과 처남이 내 직장 앞까지 찾아왔다. 그들의 손에는 이혼 합의서와 재산 분할 청구서가 들려 있었다. 장모님은 뻔뻔하게 내 멱살을 잡으며 고함을 쳤다. 자네가 우리 수진이를 정신병자로 만들었다며? 우리 딸 인생 망쳐놓고 무사할 줄 알았어? 당장 이 집이랑 예금 다 내놓고 이혼해.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바람을 피운 건 그쪽 딸인데 오히려 나를 가해자로 몰아가며 재산까지 몽땅 뜯어내려 하고 있었다. 내 손에 들린 브이로그 캡처본을 보여주며 반박하려 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이런 몰래카메라나 찍어대니까 애가 무서워서 집을 나간 거 아니냐며 나를 스토커 취급했다. 철저하게 짓밟히고 고립된 상황 속에서 나는 피눈물을 흘렸다. 법적으로 대응하려 해도 민우가 이미 손을 써둔 탓에 변호사 선임조차 쉽지 않았다. 민우와 수진은 나를 말려 죽일 작정으로 사방에서 숨통을 조여왔다. 모두가 나를 비난하고 내 편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는 것 같다는 절망감이 엄습했다. 이대로 내가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파멸해야 하는 걸까? 억울함에 밤잠을 못 이루며 방안을 뒹굴던 그때 내 이메일함에 익명의 발신자로부터 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알림음을 듣고 멍하니 노트북 화면을 켠 나는 그 내용을 확인하자마자 숨을 멎을 수밖에 없었다. 첨부된 파일 속에는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민우와 수진의 또 다른 추악한 비밀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뻔뻔함이 극에 달할수록 내 안의 분노는 차디차게 식어갔다. 나를 미친 사람 취급하며 코너로 몰아넣던 수진이와 내 인맥을 이용해 나를 고립시키려던 민우, 두 사람의 완벽한 시나리오의 종지부를 찍을 때가 왔다. 나는 심호흡을 한 뒤 두 사람에게 같은 시간에 우리 집으로 오라는 문자를 보냈다. 마지막으로 정리할 얘기가 있으니 법원에서 보기 전에 삼자 대면 하자는 말에 그들은 승리감에 도취된 발걸음으로 당당하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수진이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불쾌하다는 표정으로 팔짱을 끼웠다. 이제야 현실 파악이 돼? 어차피 당신이 의부증 환자처럼 군 건 변하지 않아. 위자료랑 재산 분할 합의서나 빨리 도장 찍어. 곁에 서 있던 민우는 한술 더 떠 내 어깨를 툭 치며 뻔뻔하게 미소를 지었다. 민성아, 친구로서 마지막 충고인데 좋게 끝내자.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이미 네 평판은 바닥이야. 왜 일을 크게 만드냐? 내 집, 내 거실에 나란히 서서 나를 비웃는 두 배신자의 모습을 보니 헛웃음이 나왔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렸지만 나는 애써 표정을 관리하며 거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그래, 너희 말대로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지. 서로 속이는 것 없이 아주 투명하게 말이야. 내 차분한 태도에 수진이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민우 역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는지 미소를 거두고 미간을 찌푸렸다. 민성, 너 지금 무슨 속셈이야?
할 말 있으면 바쁜 사람 시간 빼앗지 말고 빨리 서류나 내놔. 민우가 다급하게 재촉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주머니에서 TV 리모컨을 꺼내 버튼을 눌렀다. 75인치 대형 TV 화면에 파란불이 들어왔고 이내 익숙한 인트로 음악과 함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수진이가 나 몰래 운영하던 비밀 브이로그의 미공개 영상들이었다. 화면 가득 수진이가 요리를 하며 거실 유리창에 비친 민우의 실루엣, 두 사람이 우리 부부의 침대에 누워 와인을 마시며 입을 맞추던 모습, 그리고 나를 멍청하다고 비웃으며 나누던 대화들이 아주 선명한 화질과 깨끗한 음성으로 거실에 울려 퍼졌다.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수진이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가시다 못해 하얗게 질려버렸고 민우는 입을 벌린 채 화면과 나를 번갈아 바라보며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이게 왜? 당신이 이걸 어떻게? 수진이의 목소리가 사정없이 떨렸다. 민우는 황급히 변명을 하려고 입을 뗐다. 민성아, 이건 오해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오해? 나는 실소를 터뜨리며 테이블 위에 두꺼운 서류 뭉치를 쾅 소리가 나도록 내려놓았다. 서류 맨 앞장에는 이혼 신고서와 함께 민우와 수진이 두 사람을 상대로 한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이미 내 서명은 끝난 상태였다. 너희가 내 눈을 속이고 찍은 그 더러운 영상들이 이제 법정에서 가장 완벽한 증거가 될 거야. 똑똑히 봐도 이게 너희가 치러야 할 대가니까. 질려버린 두 사람의 눈동자를 보며 나는 잔인하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대형 TV 화면 속에서 흘러나오는 두 사람의 적나라한 모습에 거실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감돌았다. 수진이와 민우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를 잃고 하얗게 질려갔다. 방금 전까지 당당하게 헛소리를 늘어놓던 그 뻔뻔한 입술들이 지금은 사시나무 떨듯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내 눈앞에 있는 이 인간들이 정말 내가 목숨처럼 사랑했던 아내와 내 모든 것을 공유했던 가장 친한 친구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추악해 보였다. 민성아, 이건 그러니까 내가 다 설명할게. 정말 오해야.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민우가 덜덜 떠는 손으로 내 팔을 붙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나는 벌레를 보듯 차갑게 그 손을 쳐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믿었던 친구가 내뱉는 구차하고 비겁한 변명은 쓰레기 소음보다도 못했다. 수진이는 아예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애원하기 시작했다.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악마가 씌었던 게 분명해. 제발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줘. 응? 우리 좋았잖아.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한겨울의 단단한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고 그 어떤 눈물도 내 마음을 녹일 수는 없었다. 배신감과 분노를 넘어선 지독한 허탈함 속에서 나는 주머니에 깊숙이 넣어두었던 스마트폰을 꺼내들었다. 화면에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이메일과 메시지 창이 띄워져 있었다. 설명은 필요 없어. 너희들이 저지른 짓에 대한 대가는 지금부터 치르게 될 테니까. 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화면 위에 발송 버튼을 꾹 눌렀다. 그 순간 민우가 다니는 대기업의 감사팀, 인사과, 그리고 모든 임원진의 이메일로 두 사람의 불륜 증거와 추악한 브이로그 영상이 담긴 대용량 파일이 일제히 전송되었다. 민우가 평생 동안 인맥을 자랑하며 쌓아올린 사회적 지위와 탄탄했던 커리어는 단 몇 초 만에 완벽하게 무너져 내릴 것이었다. 그게 끝이 아니었다. 나에게 적반하장으로 큰 소리를 치며 이혼과 재산 분할을 요구하고 협박을 일삼았던 수진이의 부모님과 형제, 친척들이 모두 모여있는 단체 대화방에도 동일한 영상과 사진들이 가감없이 전송되었다. 평소에 그렇게나 동네방네 자랑스러워하던 딸과 누이의 추악하고 더러운 민낯을 마주하게 될 그들의 충격이 어떨지 상상만 해도 차가운 헛웃음이 나왔다. 전송이 완료되고 채 몇 분도 지나지 않아 민우의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화면을 확인한 민우의 눈동자가 미친 듯이 흔들렸다. 회사 동료와 직속 상사들에게서 걸려온 연락이었다. 동시에 수진이의 휴대폰도 울려 퍼졌고 화면에는 엄마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수진이는 걸려오는 전화를 바라보며 비명을 지르듯 통곡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후였다. 두 사람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가식적인 세상이 송두리째 파괴되는 순간을 나는 그저 묵묵히 지켜보았다. 확실하고 반박 불가능한 증거 덕분에 이후 진행된 이혼 소송은 그야말로 속전속결이었다.
법은 철저하게 나의 손을 들어주었고 두 사람은 단 한 푼의 재산도 건지지 못한 채 법정을 나서야 했다. 민우는 회사에서 즉각 징계 해고를 당해 동종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되었으며 수진이는 가족들에게조차 외면당하고 주변 지인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며 철저하게 고립된 삶을 살게 되었다. 모든 법적 절차가 완벽하게 끝나고 법원 문을 나서는 순간 오랜만에 눈이 시리도록 푸른 하늘이 내 눈에 들어왔다.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거대한 돌덩이가 마침내 사라진 것처럼 숨쉬기가 너무나도 편안하고 상쾌했다. 비록 3년이라는 결혼 생활과 평생을 믿어온 우정은 처참하게 깨져버렸지만 내 인생 전체가 끝난 것은 아니었다. 나는 이제 그 비겁한 두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오롯이 나만을 위한 새로운 삶을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다. 과거의 상처에 머무르지 않고 진정한 내 행복을 찾아서 말이다. 만약 여러분이 저처럼 가장 믿었던 아내와 둘도 없던 절친에게 동시에 처참하게 배신당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법적으로 조용하고 완벽하게 복수하는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그들의 추악한 민낯을 즉시 낱낱이 폭로해버리는 파멸의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